드림웍스가 9분짜리 최고의 영상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이 영화를 볼지 안 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의 모든 특징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11년 만에 후속작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이 영화는 8번 죽고 목숨 단 하나가 남은 장화신은 고양이가 소원별의 힘으로 목숨을 보충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고양이는 전작의 히로인 말랑송 키티 머릿속이 꽃받친 좀 모자란 멍멍이와 동료가 되고요. 소원별을 노리는 또 다른 범죄자들 그리고 고양이의 목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늑대까지 온갖 세력이 부딪히만 난장판을 벌이는 피카레스크에 가까운 전개를 보여줍니다. 장화신은 고양이2, 줄여서 장걸룩2는 슈렉 시리즈와 비슷한 스타일의 CG로 제작된 전작과 달리 드림웍스의 최신작 배드가이즈와 비슷한 스타일로 그려졌는데요. 덕분에 연출과 묘사가 아주 끝내줍니다. 저는 감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급의 감동이었다 평가하고 싶은데요. 장걸룩2는 뉴스파와 아케인,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과 함께 가히 미애니게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초월적인 영화입니다. 소퍼머와 징크스를 깬 영화 드림웍스의 부활 아무튼 진짜 완전 가짜. 주둥이로 나불대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건 직접 보지 않고선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 드림웍스가 초반 9분을 공개했으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시각적인 볼거리입니다. 단순히 CG가 좋은 게 아니라 색감이며 연출, 캐릭터들의 동세 모든 게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죠. 선명한 색감의 대비 2D와 3D의 장점이 각각 섞인 듯한 캐릭터들의 움직임, 한시도 지루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요란하고 왁자지껄한 묘사 등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건 전투씬인데요. 고양이가 본래도 칼 좀 쓰는 친구는 맞으나 이 영화의 전투씬을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예상했다는 듯 드림웍스는 정말 압도적인 퀄리티의 전투씬을 보여줍니다. 칼로 합을 주고받는 건 물론 마법을 쏘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작용한 액션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전투씬이 고퀄리티로 나옵니다. 드림웍스에서 액션이 주가 되는 영화는 쿵푸 팬더 시리즈와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걸룩2가 이 두 시리즈를 뛰어넘는 액션을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말한 뉴스파급으로 전투가 정말 찰집니다. 또한 전작은 동화 서너 개 정도를 모티브로 했을 뿐 스페인 영화 분위기에 너무 치중해서 삭막한 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작은 슈렉 본편처럼 온갖 동화가 다 나와서 훨씬 화려합니다. 전작의 배경은 다소 황량하고 심심했던 반면 이번엔 가는 곳마다 요란하죠. 여기에 그래픽 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만화적이고 과장된 연출 덕에 시각적 즐거움이 아주 풍부합니다. 물론 연출이나 액션이 좋아도 그걸 받쳐주는 스토리가 아니오시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다행히 장걸룩2는 스토리도 훌륭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장걸룩2는 소원별을 놓고 여러 범죄자들이 부딪히는 구성입니다. 가족범죄단 골디럭스와 곰 3마리, 고양이 일행, 세상 모든 마법을 손에 넣으려는 빅잭 코너 그리고 늑대, 이렇게 여러 캐릭터를 다루면 난잡해지기 마련인데요. 장걸룩2는 비중분배와 캐릭터 역할 부여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떤 일로 고양이와 사이가 안 좋아졌던 키티는 관계를 회복하면 그가 소원에 대해 고뇌하게 만들며, 골디럭스 또한 자신을 항상 진짜 가족으로 대해준 곰들 때문에 고뇌하며 성장합니다. 이들은 각자가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모험을 하며 원하는 건 이미 가졌다는 걸 자각하는데요. 텍스트론 뻔한 가족영화 스토리 같지만 그걸 정말 깊이있게 잘 연출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당히 수위있게 연출해서 관객들이 그런 생각 잘 못 들게 합니다. 에이 어차피 결말은 소원 안 빌어도 원하는 걸 이미 가졌다겠지 같은. 물론 주제는 그게 맞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뻔하지 않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며 캐릭터들을 엮는 게 멍멍이 페로인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안타까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y put me in a sock with a rock in it and then throw me in a river. 하지만 그는 전혀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현재의 삶, 인연에 만족하죠. 그리고 이러는 페로가 고양이 키티, 골디럭스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이 결말에서 작품의 주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 이 영화는 빌런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골디럭스와 곰들은 유사가족으로서 화목하고 훈훈한 모습을 통해 호감을 주는 한편 후반부에 삶의 만족을 깨달아 감동을 더해주는 사연 있는 악역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전투신 원톱 늑대는 나올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일말의 유머 하나 없이 진지하고 무섭고 수상할 정도로 돈 많은 그들에게 잘 먹히는 디자인에 드림웍스 최고의 빌런으로 꼽혀도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저는 특히 영화의 메인 빌런인 빅잭 코너가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가 재미없는 동화 속 주인공이란 사실에 열등감 있는 악역인 이 캐릭터는 I hate talking fairy tales. Animals!
마치 라이벌 회사의 디즈니 빌런을 보는 듯한 사악함과 유쾌함을 갖춘 캐릭터입니다. 입체성 따윈 쌈 싸먹는 평면적인 악역으로서 정말 순수하게 멋지 보여주는 잔혹함, 물리쳐야 할 악당으로서의 통쾌함, 그리고 과장된 행동과 유쾌한 입담의 유머까지 나오는 쪽쪽 늑대 못지않게 꿀잼을 선사합니다. 정말 온갖 사악한 짓을 다 하는데 호감이 가는 게 진짜 디즈니 빌런 같습니다. 디즈니는 근 10년간 디즈니 빌런을 버리고 있던 빌런도 등신같이 바꾸는데 드림웍스가 누구보다 디즈니 빌런 같은 악당을 만든 게 몹시 아이러니하죠. 영화의 유일한 단점은 우리말 더빙입니다. 저는 더빙을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빈말로도 더빙이 잘 되었다고는 못하겠네요. 일단 성우들이 교체되었고 아까비 촌티 장렬 게이득 등등 은어가 엄청 남발됩니다. 그리고 레전드를 하나도 안 빼놓고 죄다 전설이 아니라 레전드로 녹음했는데 진짜 별로고요. 성우들 목소리 톤도 가끔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최악은 골디럭스 팀 말투 어미에 이응을 붙여서 딱주앙 이거징 이러는데 듣기 정말 불편합니다. 위에 은어 같은 괴상한 번역과 더불어 몰입을 망치는 순간이 정말 자주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전문 성우만 쓰고도 별로인 더빙은 처음이었네요. 이건 성우들보단 PD와 번역가의 잘못이 큰데 성우진이 매우 호화로워서 더더욱 아쉽습니다. 아예 못 들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빙이 상당히 못된 편입니다. 어쨌든 장걸룩2 미애니의 혁신급 작품이니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후속작이지만 연결고리가 적어서 전작 및 슈렉 시리즈를 안 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